안녕하세요. 20개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 두 번째, An Invincible Reputation이라는 joke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제목을 뭐라고 달았지? 무적의 반론. 맞네요. Invincible 하면 이길 수가 없다는 그런 형용사고, Reputation은 refute라는 동사, 반박하고 논박하는 거, 누가 얘기하면 그거 아니야 라고 근거를 달고 얘기하는 그런 논박한다, 반박한다는 refute의 명사, reputation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그렇고, 과연 무슨 엄청난 논박을 했는지 원어민의 멋진 음성으로 한번 얘기를 일단 들어보시죠. An invincible refutation. Aristotle comes up to a philosopher in his dream and he asks Aristotle, "Could you give me a brief description of your entire philosophy?" Aristotle delivers an explicit explanation that contains an enormous amount of information compressed into merely a length of 15 minutes, which impresses the philosopher immensely. However, the philosopher raises an objection to which Aristotle isn't able to provide an answer. Aristotle disappears, embarrassed. Socrates turns up next. All the same things take place one more time. The philosopher raises the same objection to Socrates after an eloquent speech on his entire philosophy. Socrates fails to answer it and disappears in disappointment. Then all the eminent philosophers of history appear, one after another, and our philosopher refutes every single one of them with the same objection. All the philosophers vanish, failing to contradict the argument. After the last philosopher disappears, our sleeping philosopher says to himself, "I know it's only a dream. I'm fast asleep, but I've been able to refute all the dead philosophers. Even so, I will have forgotten it when I wake up in the morning, and that's a huge loss for the world." Our philosopher makes an enormous effort to get up and jots down every word of his invincible refutation before he forgets. Then he returns to bed with a sigh of relief. He wakes up in the morning and rushes to the desk where he left a note of his great refutation. It says, "That's what you say." 네, 어떠셨어요? 마지막에 그 펀치라인, 그 웃긴 부분, 마지막에 한마디 저 던지는 부분 듣고 웃으셨나요? 이게 펀치라인이 뭐로 나오냐면 That's what you say라고 나오네요. 맨 끝에. 우리말로는 네 생각이지. 여기 say라는 동사를 썼지만 우리 표현으로는 그건 네가 말하는 거지. 어색하니까. 같은 의미를 가진 우리말로서는 그건 네 생각이지. 너나 그렇게 생각하지. 뭐 그런 정도. 그런 말이 되겠네요. 도대체 그 말이 펀치라인으로 왜 등장했는지 한번 내용을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어떤 사람이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우리가 아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자들이 나와갖고, 자기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한마디만 했다 하면, 대단한 말에 대해서 누구도 지지 않을 그런, 유명한, 철학자들이 한마디도 못하고, 이 사람 한마디에, That's what you say에 물러가는 거죠. 그건 네 생각이지 하는 말에. 여러분도 그런 말을 들으면 사실 누구랑 말싸움이 났는데 그건 네 생각이지 아마 할 말이 없죠. 근데 이제 이게 왜 웃기냐면 이 사람들이 나왔다 이 사람한테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물러가는 건데 이제 이 이야기 전개가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뭔가 한마디를 했더니 이 유명한 철학자들이 다 물러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착각을 하는 거지. 내가 뭔가 꿈속이니까 내가 뭔가 대단한 말을 해갖고 이 사람들이 반박을 못하는구나. 난 너무너무 이 철학자들보다 대단한 사람들이야 라는 착각을 하고 꿈에서 깨면 내가 뭐라고 했나 까먹을까봐 그 말을 얼른 적죠. 꿈속에서 적어. 꿈속에서도 일어나갖고 꿈속에서 해요. 꿈 꾸고 일어나서 꿈에서 비몽사몽간에 내가 한 말을 적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 무슨 대단한 말을 해서 유명한 철학자들을 이긴 줄 알았는데 그 말이 그건 네 생각이지 라는 말이었다는 그런 농담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펀치라인이 먹히게 되는 거죠. 이 농담을
이 조크를 제가 영어로 옮길 때 신경 쓴 게 특히 신경을 안 써, 딴 건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지만 특히 신경을 쓴 게 보통 농담은 우리가 흔히 욕도 하고 그죠? 생활에서 쓰는 말들이 중심이 되고 욕도 나오고 슬랭 같은 은어, 속어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이게 보통인데 농담이라는 게 속성 자체가. 근데 이제 이거는 이야기가 내용이 지금 설명드려서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들으셔서 알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철학자들 얘기가 나오고 뭐 그러기 때문에 이 톤 자체가 어휘나 표현도 그렇고 뭔가 조금 격식이 있다고 그래야 하나? 좀 딱딱한 그런 분위기가 나요. 무슨 뭐 세미나 포럼 이런 데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들의 그런 말 같은 톤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신경을 좀 썼고 그러니까 맨날 쓰는 일상적인 말로 쓴 건 아닌 거죠. 이 농담 자체를. 그런 분위기 자체가 중요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병렬 구조라고 해갖고 우리말에 대꾸법 배우셨죠? 학교 다니시면서. 구를 맞추는 거죠, 모양을. 그러니까 영어로 말씀드리자면 전치사 구가 어디서 문장에서 등장하면 똑같이 다른 문장에서 또 전치사 구를 사용을 해서 뭔가 모양을 맞추는 그런 병렬 구조를 사용하는데 신경을 썼어요. 왜냐하면 이 철학자들이 이 사람한테 That's what you say라는 말을 듣고 물러가는 장면이 3번 나와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당하고 나가고,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당하고 나가고, 그 다음에 다른 많은 철학자들이 당하고 나가는 장면이 세 부분에서 나오는데, 이게 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문장도 이 사람들이 당하고 물러가는 부분도 같은 구조로 해주면 아마 더 좋겠죠. 그래서 제가 의식적으로 그렇게 맞췄는데, 그거를 분사구문으로 맞춰서 물러가는 부분을 묘사를 했어요. 근데 소크라테스 부분은 아마 제가 그렇게 안 한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 부분은 아니네. 그러니까 어디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물러가는 부분, Aristotle disappears embarrassed라는 부분, disappear 합니다. embarrassed 한 채로 민망해하면서 뭐 당황하고 뭐 할 말도 없고 어이가 없는 채로 물러간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all the philosophers vanish, failing to contradict the argument라는 부분. 어느 나라 언어든 반복은 가장 촌스러운 거기 때문에 특히 글 쓸 때는 말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반복은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disappear라는 동사를 썼으니까 사라진다라는 말을 썼으니까 여기서 이제 vanish라는 어휘로 대체를 한 거죠. 근데 disappear라는 말은 뭐 평범한 말이고 회화에서는 be gone이란 말, 없다, 갔다라는 말, he's gone 이런 말을 보통 쓰지만 이제 disappear는 흔한 동사고 한 단어짜리 평범한 그냥 별 느낌 없는 물 같은 평범한 느낌의 동사고 근데 이제 이 vanish라는 동사는 의미는 없어진다, 사라진다라는 말이지만 약간 좀 문학적인 느낌이 나서 실제 회화에서는 아마 실생활에서는 별로 들으실 일 자체가 별로 없을 거예요. 글쓰기나 뭐 문학 같은 데서는 종종 등장하지만 그래 글쓰기니까 뭐 썼고 그 분위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vanish 썼죠. All the philosophers vanish, failing to contradict the argument라고 해서 failing 하는 부분이 분사구문으로 현재 분사로 써서 분사구문으로 contradict 반박하지 못하고 vanish 했다라는 그런 분사구문을 사용해서 아리스토텔레스와 다른 철학자들이 물러가는 부분은 대를 맞췄죠. 대꾸로 그걸 병렬 구조로 간다는 거예요. 이 병렬 구조는 글의 마무리 단계에서 이 모양을 맞춰서 세련되게 다듬는 작업 중에 아주 그런 그 효과를 내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영어 글쓰기 하실 때는 뭐 꼭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대꾸를 맞춰주면 대를 맞춰주면 세련된 깔끔하게 정돈된 느낌이 나기 때문에 해주면 좋죠. 그건 뭐 그렇고 vanish라는 동사가 나와서 말씀드린데 이게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셰익스피어가 어느 책인가는 기억이 안 나지만 vanish into thin air라는 이 셰익스피어가 쓴 말이 이게 표현이 지금까지도 쓰여요. 이게 아마 저도 들은 말인데 현대 영어에 사용되는 표현이 단어와 표현이 70%가 셰익스피어가 만들었대나? 그런 말을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그만큼
그게 뭐 사실이든 아니든 그만큼 셰익스피어가 영어에 미친 파장이라는 건, 영향력이라는 건 엄청나다는 뜻이겠죠? 이 vanish라는 동사는 하여튼 그렇다. 그 다음에 다른 거 몇 가지 어휘나 표현 짚어드리고 이번 시간을 마쳐야겠네요. vanish는 그렇고 fast asleep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어디 나오냐? 사람이 푹 자고 있는 장면이니까 그렇지. 두 번째 동그라미 까만 거 네 번째 줄 첫 번째 나오네요. fast asleep이라고. I'm fast asleep 그러죠. fast 하면은 여러분이 빠르고 빠른이라는 형용사 또 빨리라는 부사로만 알고 계신데 fast asleep fast에는 그 꽉 단단히 뭐 꼭이라는 그런 느낌의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fast asleep 하면 빨리 잠드는 게 아니라 푹 잠, 곤하게 푹 잠에 빠져 있는 상태를 fast asleep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깜빡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좀 포멀한 표현인데 hold fast to something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뭐에 보통 신념 같은 거, 믿음 같은 거에 쓰는 표현인데 그거를 붙들고 안 놓는 그런 느낌의 표현이죠. 그때도 이제 fast가 꼭 단단히라는 의미로 hard 같이 쓰인 말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 fast의 다른 뜻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막 자기가 한 말을 까먹을까봐 적는 장면에서 jot down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거는 이제 받아 적는다는 표현이 많이 있어요. put down도 있고, take down도 있고, write down도 있고, 뭐 많이 있지만 적는 걸. 이 jot down이라는 말은 뭔가 빨리 안 까먹으려고 진짜 말 그대로 안 까먹으려고 얼른 메모해두는 그런 느낌의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write down 하는 건데 jot down 하면 뭔가 더 이렇게 얼른 후다다다닥 안 까먹으려고 간단하게 적는 그런 느낌의 표현이라는 거. 뭐 요 정도 정리해드리면서 이번 시간을 마쳐야겠네요. 여러분은 한 번 더 들어보시고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이 펀치라인의 맛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